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나라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엄격한 통치 아래 비밀에 쌓여 있는 나라로 그곳에서의 삶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촬영은 외부인에게 거의 허용되지 않는 특권이에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은 즉시 구금될 수도 있을 만큼 엄격한 규제가 있죠. 오늘 우리는 북한에서 몰래 반출된 15장의 희귀하고 금지된 사진들을 통해 이 나라의 숨겨진 모습을 들여다볼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척하는 사람들의 평범해 보이는 사진부터 기쁨조나 엄격한 복장 규정까지, 이 사진들은 북한 정권 아래의 삶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자, 이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기쁨조. 북한의 가장 신비로운 비밀 중 하나는 바로 기쁨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북한의 비밀스러운 세계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에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쁨조는 아름다움, 재능, 그리고 배경을 바탕으로 선발된 젊고 매력적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들은 엘리트 계층을 위해 공연을 하고 즐거움을 제공하죠. 이 여성들은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살짝 노출이 있는 독특한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이건 그들의 세계와 일반 대중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기쁨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이 줄을 서서 선발 기회를 기다린다고 해요. 이들은 고위 관리들과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공연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거쳐 예술적 기술을 갈고 닦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집단을 둘러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소문에 따르면 기쁨조에는 처녀성 검사 같은 충격적인 관행도 포함된다고 해요. 이런 소문들은 기쁨조를 둘러싼 신비와 논란을 더 깊게 만들죠. 기쁨조가 북한 엘리트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이면에는 어린이 노동과 같은 가혹한 현실이 존재해요. 두 번째, 어린이 노동. 북한에서는 어린이 노동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예요. 국제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의 최신 추정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의 약 40%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요. 이는 북한이 지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일이죠. 어린이 노동이 만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은 극심한 가난이에요. 수십 년간 경제가 정체된 북한에서는 많은 가정이 생계를 위해 아이들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어요. 게다가 북한의 교육 시스템도 문제를 악화시키죠. 의무교육은 일찍 끝나고 학생들은 가족과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도록 장려받아요. 국영 미디어는 이런 아이들을 영웅처럼 묘사하며 그들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힘든 일을 한다고 선전하죠. 여러분은 북한의 어린이 노동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세 번째, 컴퓨터를 사용하는 척하기. 한 장의 인상적인 사진에는 북한 여성들이 최신 장비가 갖춰진 방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언뜻 보면 북한이 현대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진작가 에릭 라포르그가 밝힌 진실은 충격적이에요. 이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가이드가 아이들에게 컴퓨터가 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이건 북한의 현대성과 기술 발전을 과시하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었죠. 사실 북한에서는 정보 접근이 철저히 통제되어 인터넷은 정부 관리나 과학자 같은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대부분의 시민은 국영 미디어를 통해 엄격히 검열된 콘텐츠만 접할 수 있죠. 이 콘텐츠는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의 가혹한 현실을 숨기는 데 사용돼요. 위험을 무릅쓰고 라포르그는 이 사진을 세상에 공개하며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통제와 표현의 자유 억압을 드러냈어요. 꺼진 컴퓨터 앞에서 사용하는 척하는 여성의 사진은 북한 정부의 조작과 엄격한 통제를 상징하는 강렬한 이미지예요. 이는 정권이 보여주려는 화려한 겉모습과 국민이 마주하는 일상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여행 제한. 북한 시민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정부가 철저히 집행하는 법이에요. 마치 거대한 유리구 안에서 사는 것처럼 출구는 막혀 있고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죠.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되면 고문, 강제노동,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종신형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돼요. 해외여행이 허용되는 건 주로 체류인재 발굴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이나 운동선수 같은 극소수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여행도 쉽지 않아요. 이들은 철저히 감시받고 귀국 후에는 외부 세계의 영향에 물들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신문과 사상 교육을 받아야 하죠. 예를 들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김종열 선수는 출국 전 자본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받고 남한 학생들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북한의 고립은 외국인과의 국내 접촉도 엄격히 통제되면서 더욱 두드러져요. 모든 말과 행동이 정부의 지침에 맞는지 항상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죠. 이런 통제된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수많은 고난과 제약을 견뎌내고 있어요. 자유로 가는 길은 굳게 잠겨 있고 다른 삶을 꿈꾸는 희망은 어두운 밤에 비치는 희미한 빛처럼 보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이에요. 다섯 번째, 3대 처벌. 북한의 가장 섬뜩한 관행 중 하나는 3대 처벌이에요. 이 잔인한 집단 처벌은 북한 사회에 무서운 저주처럼 작용하죠. 이 제도 아래에서는 죄를 지으면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손자까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마치 후손들이 죄인의 오염된 피를 물려받아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처럼요. 이 가혹한 법은 1950년에 도입되었어요. 전쟁 후 반혁명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의 혈통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죠. 이 법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인질로 만들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고통받게 해요. 이런 집단 처벌은 나치 독일,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된 적이 있지만 한국은 1990년대에 이 제도를 폐지했어요. 하지만 북한은 노동당 아래에서 이 비공식적인 규칙을 유지하며 정치범의 3대가 감옥에 갇히거나 더 끔찍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처벌이 공식 법률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를 억누르는 데 사용되는 무서운 도구죠. 북한의 3대 처벌은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해요. 전 세계는 이 잔인한 관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의 자유와 정의, 인권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의무 투표. 북한에서는 투표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모든 시민은 선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 있어요. 선거는 5년마다 열리고 흥미롭게도 지도자의 가족들이 항상 가장 많은 표를 얻죠. 그래서 공식 투표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고 주장되지만 이 수치의 정확성은 논란이 많아요. 북한의 선거 제도는 경쟁력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북한 정부는 이 선거 과정이 민주적이며 북한의 독특한 상황에 맞춰졌다고 주장하죠. 일곱 번째, 복장 규정의 획일성. 북한에서는 옷차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문화적 특징이에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나 캐주얼한 옷차림을 보기 힘들죠.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주민들의 복장이 획일적이고 단정하다는 점에 놀라곤 해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춤추는 학생들이 정장 차림으로 옷을 단정히 정리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북한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성들이 화려한 치마나 완벽히 정돈된 드레스, 반짝이는 장식이 달린 상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돼요. 이런 세심한 복장은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죠. 단정한 옷차림은 국제 방문객들에게 북한과 그 국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짧은 치마나 노출이 심한 옷은 부적절하게 여겨져요. 여성은 바지를 입을 수 있지만 무릎 위로 올라가게 입는 건 금지돼요. 머리 염색이나 복장 규정을 어기면 행정벌금이나 단기 구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8번째, 평양 개선문 파리의 개선문을 본떠 만든 평양 개선문은 북한의 복잡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축적 걸작이에요. 이 구조물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프랑스의 개선문을 능가하며 풍경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죠. 높이 60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개선문이에요. 1982년에 순백의 화강암으로 지어졌죠. 이 구조물은 우아함과 영속성을 뽐내요. 김일성 주석의 1925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대한 저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념하며 그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죠. 이 개선문이 25,500개의 화강암 블록은 김일성 주석의 삶의 하루하루를 나타낸다고 해요. 평양 개선문은 198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공식적으로 개장했어요. 개장 당일 김일성 주석이 연단에서 거에 넘어질 뻔한 심각한 보안 사고가 있었어요. 이 사건은 움직임 센서의 나사가 느슨해져 발생한 보안 시스템의 결함 때문이었죠. 9번째, 어린이 영양실조. 북한에서는 영양실조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예요. 유엔 아동기금, 즉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중 약 28%가 발육부진 상태에 있어요. 이는 전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이죠. 영양실조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요.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감염병에 더 취약하고 사망 위험이 높아지며 학습과 인지 발달에 어려움을 겪죠. 북한의 어린이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은 식량 부족과 가혹한 생활 조건이에요. 게다가 의료 시스템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어 아이들이 필수적인 영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죠. 북한 정부는 이 문제를 대체로 외면하며 많은 어린이가 매일 영양실조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어요. 10번째, 비무장지대, DMZ, 비무장지대, 즉 DMZ는 남북한을 가르는 긴장된 완충지대예요. 길이 250km, 폭 약 4km로 38선을 따라 뻗어 있죠. 이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전투를 끝낸 정전협정으로 설립되었어요. 이름과 달리 DMZ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국경 중 하나로 남북한 모두 강력한 군사력과 광범위한 방어 시설을 갖추고 있죠. 핵심에는 판문점에 위치한 공동경비구역, 즉 JSA가 있어요. 여기서는 남북한 지도자 간의 역사적인 회담을 포함한 중요한 외교적 대화가 이루어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DMZ의 일부는 인간의 간섭이 없어 다양한 희귀종과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뜻하지 않은 생태 보호구역이 되었어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도 담고 있죠. 하지만 지속적인 긴장과 북한의 핵 야망은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어요. 11번째, 지도자 초상화 의무 전시. 북한에서는 지도자 초상화의 의무 전시가 국가의 개인 숭배의 핵심이에요. 이는 1948년 국가 설립 이후 김씨 일가의 통제의 중심적인 전통이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이제 김정은 주석의 초상화는 거의 모든 가정과 공공장소에 눈에 띄게 걸려 있어요. 이 초상화들은 김씨 일가의 신성한 지위를 상징하며 벽 위쪽에 다른 장식 없이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죠. 최근에는 김정은 주석의 초상화가 그의 전임자들과 함께 전시되며 그의 지위 상승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는 그의 딸 김주애로의 미래, 권력 승계를 준비하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이념적 일치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12번째, 국영 미디어. 북한에서 정부는 국영 미디어를 통해 시민들을 엄격히 통제해요.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전 등은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관리하며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군사력을 강조하며 주체 사상에 따른 경제 자립을 홍보하죠.
검열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정부 비판을 막고 외부 정보를 차단해요. 이 시스템은 김씨 왕조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화하고 민족주의를 심어주며 특히 남한과 미국에 대한 외부 위협에 맞서 북한을 강하게 묘사하죠. 정보 통제는 충성심과 수능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북한은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해요. 국제적으로 북한의 미디어 관행은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으로 비판받아요. 13번째, 김정일화 축제. 김정일화 축제는 김정일 전 주석의 이름을 딴 하이브리드 베고니아 꽃을 기리기 위해 열립니다. 이 축제는 김정일 주석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과 함께해요. 이 꽃은 충성과 회복력을 상징하며 북한의 이념적 가치를 반영하죠. 축제는 화려한 꽃 전시를 선보이며 지역 주민과 국제 관광객에게 개방되지만 북한의 엄격한 여행 규정 때문에 공인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어요. 이 행사는 단순한 꽃 축제가 아니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헌사이자 원의 성취를 강조하는 자리예요. 북한의 매혹적인 관습과 문화를 탐험해보세요. 12번째, 어린이궁전 공연. 평양의 만경대 어린이궁전은 문화와 교육 활동의 중심지예요. 이 웅장한 시설에서는 매주 노래, 전통춤, 고개, 음악 앙상블 등 놀라운 공연이 펼쳐져요. 이 공연들은 북한 학생들이 혹독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기술을 보여줍니다. 1989년에 개관한 만경대 어린이궁전은 어린이들의 예술적, 지적 재능을 키우는 시설 네트워크의 일부예요. 김일성 주석의 이념에 따르면 어린이는 나라의 왕으로 여겨지며 이는 정권이 청소년에 중점을 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공연은 세련된 문화 전시일 뿐 아니라 정권에 대한 충성을 강화하고 북한의 성취를 기념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예요. 궁전은 과학, 기술,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며 북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건축적 랜드마크예요. 15번째, 단체 여행과 안내원. 북한 단체 여행은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엄격히 통제된 방법이에요.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고려 투어스, 우리 투어스 같은 전문 여행사가 비자, 교통, 숙소 등을 모두 관리해요. 방문객들은 평양이나 개성과 같은 주요 문화, 역사적 장소를 탐험하죠. 김일성 광장, 만수대 대기념비, 비무장지대 등이 주요 방문지예요. 관광객들은 대규모 군중 공연인 매스게임 같은 문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모든 관광객은 북한 안내원의 동행을 받아 정확한 일정을 따르고 지역 주민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관리하며 북한의 문화와 이념에 대한 통찰을 제공받아요. 이 여행은 북한의 삶을 통제된 방식으로 엿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베이징을 통해 기차나 고려항공으로 이동하는 옵션이 있어요. 모든 경험은 현지 법규를 준수하도록 세심히 관리됩니다. 마무리.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채널 글로브고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재미있을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줬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